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세 가지 주제와 관련해서 외신에서는 어떻게 구체적인 보도가 나오고 있을지 김민아 캐스터와 함께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첫 번째는 시장에서 가장 많이 또 회자가 되고 있는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유가와 환율이 워낙에 요동을 치기 때문에 가능성에 대한 전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우려가 조금 더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 맞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우선 기사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보시면 마켓워치 보도 내용이고요. Why the U.S. ban on Russian oil imports differs from the 1970s embargo for markets. 이번에 시장에서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많은 집중을 받고 있는 게 스태그플레이션일 것 같은데요. 네. 그 부분 관련해서 기사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사 살펴보시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원유 가격이 급등한 가운데 인베스코는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을 약 25에서 30%로 전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중에서 긍정적인 신호를 캐치해낼 수 있었는데요. 인베스코의 크리스티나 후퍼 수석 글로벌 시장 전략가는 최근 미국이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금지하게 되면서 유가가 급등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러면서 가장 중요한 해결책은 공포감에 빠지지 않는 것이라고 밝혀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전에도 이번처럼 상당한 규모의 가격 쇼크를 경험한 바 있지만 이것 때문에 주식시장의 성장 잠재력이 끝나지는 않았다고 본다면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감이 존재는 하고 있지만 그렇게까지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시사를 했습니다. 또 원유 가격 상승으로 인플레이션이 40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으면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를 키운 것은 사실이지만 임금 상승 둔화와 소비 지출 위축 등으로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 조짐도 조금씩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이 이에 따라서 약 25에서 30%라고 진단을 하게 된 거고요. 물론 고유가에 따른 위험을 저평가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과는 조금 성질이 다르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여기에서 이제 FOMC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연준에서 금리까지 올리게 된다면 더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가 크게 우리 시장에 닥칠 거다라는 분석이 많은데 지금 아마 매매하시면서도 가장 많이 신경이 쓰이고 있는 게 원자재가. 네, 원자재가의 급변동이 워낙에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의주시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원자재가와 관련돼서 연관성은 또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원자재 가격 분석도 기사 통해서 살펴볼 텐데요. 네. 그 부분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이 조금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원자재 시장에서 큰 폭의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유동성과 변동성의 교차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고 골드만삭스가 진단했습니다. CNBC 방송에서 이 커리 헤드라는 사람은 원유와 가스, 금속, 농산물 분야에 걸쳐서 이들 시장의 유동성이 붕괴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일부분은 높은 변동성이 투자자와 시장 참가자들을 위축시키고 있고 또 이에 따라서 유동성이 감소하는 반면에 변동성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커리 헤드는 니켈이 그린 에너지 기술과 전기차에 사용이 되면서 강세를 보일 수 있겠지만 마진콜이 발생하면서도 공매도 세력의 숏커버에 나서게 된다면 맹렬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를 했는데요. 니켈에 대해서 숏 포지션을 취했던 중국의 대형 제조사가 마진콜을 당했고 또 이후에 숏커버에 나서려고 하면서 다시 매수하는 매수세가 나타나며 니켈 가격의 급등을 초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현상은 아니기 때문에 지난 2008년 유가가 배럴당 150달러까지 폭등했을 때와 비교를 하면서 그때와 조금 비슷하다고 말을 했고요. 이 원자재 가격은 아무래도 시장에 조금씩 변동성을 더 가하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러시아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경제가 아무리 안 좋아진다고 해도 전쟁은 끝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상황이 악화되더라도 우리의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는 밀어붙이겠다라는 계속 강경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높아지고 있다고 하네요. 네, 스태그플레이션의 현실화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감안하면서 관련된 종목들도 조금 저희가 체킹을 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도 두 번째로 러시아와 또 관련된 얘기가 될 것 같은데 지금 국가부도 선언 디데이 며칠 남지 않았거든요. 네, 16일에 결국에는 디폴트 선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팩트가 될 경우에는 어떤 쪽에 타격이 가장 클까라는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되잖아요. 신흥국으로 지금 지목이 되고 있죠? 네, 맞습니다. CNBC 보도 내용입니다. Stephen Roach says Russian default would hit emerging markets in China. 스테픈 로치가 굉장히 유명한 경제학자인데요. 특히 이머징 마켓 쪽에서 굉장히 조금 능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발언도 살펴보겠습니다. 러시아 국채에서 디폴트가 발생할 경우 신흥국 시장도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경제학자인 스티픈 로치는 러시아가 채무 불이행을 한다면 전 세계 신흥국들의 국가 부채에 파급 효과를 미칠 것이라면서 중국도 비껴가지는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JP 모건 쪽에서는 오는 16일에 7억 달러, 약 8,522억 상당의 러시아 국채 산환일이 다가오고 있다면서 달러가 바닥난 러시아는 결국 디폴트를 선언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모스크바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을 시작한 직후에 미국이 러시아의 국채와 은행 또 중앙은행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또 그 이후로 주요 신용평가사인 피치, 무디스 그리고 S&P 쪽에서도 서방의 제재를 가하게 되면서 러시아의 채무 상환 능력이 조금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을 한 거였는데요. 러시아의 국가 신용 등급도 정크로 강등이 당했습니다. 한편 주요 글로벌 지수 제공 업체인 MSCI 쪽에서도 이 러시아 지수를 신흥시장이 아닌 독립시장으로 분류를 하게 되면서 이런 좀 타격감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따라서 로치는 러시아가 디폴트를 선언한다면 신흥시장에도 큰 충격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봤고, 이에 중국도 예외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중국 같은 경우에는 더 큰 피해를 받을 수 있다면서 중국도 하루빨리 이 글로벌 흐름에 올라타야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일단은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유가, 이 원유하고 천연가스입니다. 이거를 무기로 해서 미국과 유럽의 치킨 게임에 전쟁을 걸 수도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은 타격이 굉장히 크겠어요. 네, 신흥국들의 연쇄 금융 위기 가능성도 일각에서는 점치고 있는 상황인데, 굉장히 또 시장이 악재가 될 만한 투심에 억누를 만한 또 전망이 될 것 같아서 네, 감안한 전략 함께 필요하겠습니다. 세 번째 얘기로 저희 넘어가 볼게요. 세 번째 주제는 비트코인. 아마 연휴 동안에 급등하고 있는 비트코인 가격을 보면서 왜? 라는 의문을 가지셨을 것 같은데, 미국에서 관련된 뉴스가 발생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CNBC 보도 내용이고요. Bitcoin up 8% after Biden announces executive order on cryptocurrencies. 비트코인이 왜 이렇게 올랐는지 그 원인까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우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는 등 대내외적으로 지정학적 위험이 커지고 있지만 비트코인의 가격은 도리어 힘을 받는 모습입니다. 9일 오후를 기준으로 비트코인은 전날 대비 8.14% 뛰면서 42,135달러에 거래가 됐고요. 이날의 급등으로 비트코인은 지난 일주일간의 낙폭을 4%대로 줄였습니다. 작년 말까지만 해도 비트코인의 시세는 67,000달러까지 치솟았었는데요. 이 전쟁 우려가 본격화하게 되면서 올해 봄 초부터 조금씩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는 러시아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로 인해서 루블화의 가치가 많이 낮아졌기 때문인데요. 한편 시장 전문가들의 의견은 조금씩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강세를 띨 것이라는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글로벌 최대 재무설계 자문사인 드비어그룹의 최고 경영자인 나이젤 그린의 발언을 좀 살펴보자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비트코인 시세는 이달 말에 5만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고요. 반면에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중 하나인 OKX 소속 애널리스트 자오웨이는 비트코인은 아직까지도 리스크가 조금 높다면서 리스크가 높기 때문에 계속해서 급등할 것은 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여기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게 뭐 약간 노출이 되는 해프닝이 먼저 있었는데, 네. 웹사이트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 서명이 또 나왔죠, 이번에? 네, 그렇습니다. 네. 이번에 공개된 이 가상자산 행정명령이 가장 큰 결정적인 요인이었던 것 같은데요. 네. 이 가상자산 행정명령에 대한 미국 재무장관의 성명서가 미리 공개되면서 이날 시세를 끌어올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르면 이번 주 중 첫 가상자산 거래 규제를 골자로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었는데요. 네, 그런데 지금은 행정명령의 서명을 다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가상자산을 활용해서 서방 국가들의 경제 제재를 피해갈 수 있다는 우려가 많았었는데, 원래는 이게 해프닝으로 끝났었지만 현재에서는 이게 이미 다 서명이 완료된 상태고요. 이에 따라서 비트코인의 가격은 급등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우리 시장 기준으로 하면은 55,100만 원대 이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요즘에 눌렸었잖아요. 워낙에 위험 심리에 대한 회포 심리가 강해지게 되면서 급변동이 조금 있었는데 쭉 추가적인 상승 이어갈 수 있을까 궁금합니다. 관련된 국내 증시 시장의 테마주들도 움직임 예상이 되는데요. 정교장에서 플레이 함께 확인해 보셔야겠어요. 뉴스 여기까지 점검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네, 김민아 캐스터와 함께 세 가지 외신 뉴스 전달해 드렸습니다.